자분 탐상 검사 문제풀이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음 중 자외선 등에 사용되는 수원 아크 전구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가장 큰 요인은 되어 있습니다. 자외선 등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1번 전구에 묻어 있는 먼지 등의 이물질, 2번 입력 전압의 잦은 변화, 3번 잦은 전원의 개폐, 4번 시험 장소의 급격한 온도 변화. 이물질, 입력의 잦은 변화, 온도 변화 등도 어느 정도 이제 그 요인이 되겠지만, 여기서는 잦은 전원의 온오프, 개폐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70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제품에 대한 자분 탐상 시험 중 탐상기의 고장이 발견되었을 때 이에 대처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번 탐상기를 교정 검사한 날짜 이후에 모든 제품을 재검사한다. 2번 탐상기의 고장이 발생한 시점을 추정하여 이후를 재검사한다. 3번 탐상기로 측정된 것 중 합격된 것만 재검사한다. 4번 탐상기로 측정된 것 중 불합격된 것만 재검사한다. 고장이 발견되었을 경우에 대처 방법으로서 가장 좋은 것은 탐상기를 교정검사한 날짜가 있습니다. 교정검사한 날짜 이후에 모든 제품을 재검사하는 것이 신뢰성 확보에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71번의 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자분 탐상 시험 시 코일 내의 자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은 1번 코일에 흐르는 전류, 2번 코일의 길이, 3번 코일의 직경, 4번 코일의 감원수 되어 있는데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은 이 중에서 2번이 제일 가깝다라고 보면 됩니다. 전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죠, 자장에. 코일의 감원수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여기서는 1172번에서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173번 자분 탐상 시험 중 표면에 노출되지 않는 결함을 검출할 경우 사용할 자화전류로 가장 좋은 것은 표면에 노출되지 않는 결함 검출이죠. 표면에 노출되지 않은 결함 검출에 가장 적합한 전류는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표면 직화란 얘기죠.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표면은 교류가 좋고 표면 직화는 직류가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직류를 보면 2번하고 4번이 있네요. 2번은 연속법이고 4번은 잔류법인데 연속법이 더 감도가 더 좋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173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자분 탐상 시험에서 자장의 강도를 나타내는 단위는 되어 있습니다. 단위 문제가 이제 가끔 한 문제씩 나오죠. 강도를 나타내는 단위. 자, 보통 단위가 보면 자속의 단위와 자속 밀도의 단위, 자계 강도의 단위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속의 단위는 뭐 웨버라든가 맥스웰 이런 것들이 자속의 단위입니다. 자속 밀도의 단위는 웨버 퍼 제곱미터라든가 테슬라, 가우스 이런 것들이 자속 밀도의 단위지요. 자계 강도의 단위는 암페어 퍼 메터라든가 오레스트 이런 것들이 자계 강도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1번 에르스텟 요것이 이제 1번이 답이 되겠지요. 그래서 1174번은 1번입니다. 자, 다음 재료 중 반자성체인 것은 1번 철, 2번 니켈, 3번 구리, 4번 코발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철, 니켈, 코발트는 이제 강자성체지요. 철, 니켈, 코발트, 게드리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강자성체고 상자성체가 있어요. 상자성체는 알루미늄이라든가 티타늄,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이제 상자성체가 되겠고, 반자성체는 은이라든가 금이라든가 구리, 비스무트라든가 아연 이런 것들이 이제 반자성체가 됩니다. 보통 우리가 재료를 크게 이제 상자성체와 반자성체로 구분합니다. 상자성체와 반자성체의 차이점은 외부에서 자기를 가했을 때 같은 방향으로 자기가 걸리는 것을 우리가 상자성체다라고 얘기하고, 외부의 자기하고 반대 방향으로 자기가 걸리는 것을 우리가 반자성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상자성체 중에서 이제 강하게 자기가 걸리는 같은 방향으로 이런 경우 우리가 강자성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잡음 모양의 관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되어 있습니다. 1번 우선 의사 지시 모양인지 결함 지시 모양인지 구별을 해야 합니다. 2번 관찰은 가급적 관찰면의 정면에서 관찰하면 좋겠지요. 자, 3번 관찰하는 광선은 관찰면에 대해 반사광이 없는 위치와 각도에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반사광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없는. 이 답이 3번이네. 4번 결함의 깊이를 측정하고자 할 때는 전기저항법 등의 원리를 응용한 다른 방법을 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참고로 결함 깊이를 측정하고자 할 때는 이제 다른 어떤 원리를 이용한다라고 되어 있어. 전기저항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정확한 표현은 이제 전기 포텐셜법이라고 합니다. 포텐셜법인데, 이 방법은 어떤 한 쌍의 전압의 전극을 그 시험체 표면에다 댑니다. 표면에다 대고 그 두 점 간의 전압을 측정함으로써 그 균열의 깊이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Electric Potential Method라고 합니다. 전기 포텐셜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함의 깊이를 측정할 때는 이런 전기저항법, 전기 포텐셜법을 이용해서 한다. 여기서 76번의 답은 3번이 일단 되겠습니다. 틀린 표현이죠. 관찰면에 대해서 반상황이 없는 위치와 각도에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자, 1176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177번 철강 재료의 잡음 탐상 시험 방법 및 잡음 모양의 분류 KSD 0213에 따른 잡음 탐상 시험을 할 때 자기의 방향을 그대로 바꾸면서 자기의 강도를 감쇄시키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거 탈자를 얘기하는 거죠. 탈자란 말은 이제 남아있는 잔류자장을 없애는 행위인데, 탈자의 방법이 뭐 여러 개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보면은 이제 자기의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전류의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또 시험체로부터 자장을 이렇게 어떤 것이 장비를 멀리 한다든가 장비로부터 시험체를 멀리 한다든가 등등 여러 탈자를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1177번의 답은 1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철강제로 마찬가지로 KSD 0213이지요. 0213에서 건식자본을 사용하는 경우 전처리 시 시험 표면에 적절한 처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건식자본을 사용할 경우에 전처리 방법이죠. 1번 잘 건조시킨다. 당연히 잘 건조시켜야 되겠죠. 이거네요 답이. 잘 2번 왁스로 코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코팅을 시작한다. 2번 전류가 잘 전달되도록 습하게 한다. 아니죠. 자분이 잘 접착되도록 오일을 바른다 돼 있는데 일단 잘 건조시킨다 합니다. 1178번 1번입니다. 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KSD 0213에 따라 정해진 전류값보다 강한 전류로 시험을 해서 전류 지시가 나타난 경우 유사 모양 인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적합한 것은 되어 있는데 1번 탈자 후 더 큰 전류로 재시험한다.
2번 잔류법으로 더 강한 전류로 재시험한다. 연소법으로 더 강한 전류로 재시험한다. 4번 전류를 작게 하거나 잔류법으로 재시험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유사한 모양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서 4번 전류를 작게 해서 하거나 잔류법으로 재시험을 하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85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자분 탐상 시험에서 시험체에 전극을 접촉시켜 통전함에 따라 시험체에 자계를 형성하는 방식이 아닌 것. 시험체에 전극을 접촉시켜서 하는 방법이 아닌 것이죠. 1번 프로드법은 통전합니다. 2번이 답이네요. 자속관통법은 자속을 관통시키는 거죠. 3번 직각통전법, 4번 축통전법. 직각통전법하고 축통전법은 시험체에다가 전극을 접촉시키는 거죠. 직접 접촉을 시키는 거고, 자속관통법은 어떤 철심에다가 코일을 감아서 전류를 흘려줍니다. 이렇게 되면 철심에 이제 자속이 흐르겠죠. 이 자속을 시험체에다 관통시켜서 검사를 합니다. 이 자속을 관통시키면 검사체에 유도 전류가 형성이 됩니다. 이 유도 전류에 의해서 또 그 유도 자장이 형성이 되는데, 이 유도 자장 가지고 검사하는 것이 자속 관통법입니다. 이 자속 관통법을 하기 위해서는 교류여야만 가능하지요. 예, 그래서 1200번 같은 경우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자분 탐상 검사에서 강봉의 전류를 통하였을 때 가장 잘 검출될 수 있는 불연석은, 강봉의 전류를 통했을 때 가장 잘 검출된다 이거죠. 전류 방향과 평행한 불연속, 2번 지그재기식 날카로운 모양의 불연속, 불규칙한 모양의 개재물, 전류 방향과 90도 각도를 갖는 불연속 되어 있는데, 잘 검출되는 건 전류의 방향하고 평행한 불연속이죠. 즉 전류의 방향하고 평행하다는 얘기는 자장의 방향하고 직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분 탐상 검사는 자장의 방향의 직각인 결함이 검출하기가 좋습니다. 자장의 방향이 직각이 되려면 이 자장하고 전류의 방향으로 봤을 때는 나란하죠. 평행한 거죠. 즉 전류와 자장은 90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06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자분 탐상 시험 시 선형자장을 발생시키는 방법은, 선형자장은 코일법하고 극간법만 선형자장을 발생을 시킵니다. 나머지는 다 원형자장이지요. 그래서 1208번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야외 현장의 높은 곳에 위치한 용접부에 가장 적합한 자분 탐상 검사법은 야외 현장의 높은 곳에 위치했다. 이건 이제 극간법입니다. 큰 극간법을, 이건 또 이동이 또 용이하지요. 이동이 용이하고 실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큰 오일 저장 탱크 같은 거 검사할 때 극간법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9번의 답은 극간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